이엄맘의 채식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몇 년 동안 이엄맘이 이 요리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만 하다가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 이 요리. 너무나 주변에서 이 요리에 대한 평판이 별로 안 좋아요. 만들기 어렵다, 까다롭다, 딱딱하다, 실패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던지라 제가 차마 실천에 옮기질 못하다가 최근에 드디어 이 요리를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쉽고 생각보다 아주 재밌고, 그래서 이엄맘이 요즘에 이것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이것의 이름은, 이 요리의 이름은 뭘까요? 자, 바로 볶음곡식이라고 하는 건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자, 이 요리 이름이 왜 볶음곡식이 됐는지 이제 저와 함께 천천히 공부해 나가 보시면 아마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 요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아주 쌀을 저장하기 아주 좋은 한 저장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아주 유익한 그러한 요리가 될 수 있는데, 자, 시리얼을 대부분 사서 드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리얼을 사서 드시지 않아도 돼요. 자, 이 볶음곡식의 또 다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국식 시리얼,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시리얼은 꼭 마트에 가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입견과 편견을 깨는 시간이 아마 되실 건데요.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몸에 건강하고 만들기 쉬운 볶음곡식 만드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재료는 짠 앞에 보이는 곡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 종류를 곡식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보면 현미 찹쌀이 있고요. 현미쌀이 있고, 여기 흑미가 있고, 여기 콩이 있어요. 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것인가 이제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은 씻어서 채반에 물기를 잘 빼서 담아 놓은 현미쌀이에요. 자, 이 현미를 먼저 밥을 하셔야 돼요. 밥을 할 때는 그냥 일반 밥을 하실 때처럼 물의 양을 많이 잡으시면 안 돼요. 이 볶음곡식 할 때는 물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물이 이 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자, 물을 한번 제가 부어 보도록 하겠어요. 물이 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쌀과 물의 양이 거의 같아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것을 압력밥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압력밥솥 2개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하는 건데, 이것을 압력밥솥이라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도 약간 물이 많아요. 물과 이 쌀이 거의 동일한 양이 되도록, 그러니까 물이 이 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거의 쌀이 그냥 간신히 잠길 정도만 부어주시면 돼요. 자, 이것을 할 때 현미쌀을 불리면 안 돼요. 불리지 말고 바로 씻어서 그냥 물을 쌀과 이 물의 양이 거의 일정하게 수평이 되도록 맞추신 다음에 밥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과 쌀의 양을 거의 동량으로 해서 밥을 해요. 밥을 할 때 추가 달랑거려요. 추가 달랑거리고 나서 5분 동안은 불을 낮추지 마세요. 그냥 센 불 그대로 5분 동안 추가 달랑달랑 돌아가고 나서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5분 동안 뜸을 들여요. 그런 다음에 5분이 지나면 이제 불을 끄고 저절로 이 스팀이, 이 증기가 저절로 빠지도록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증기가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뚜껑을 열어서 밥을 푸시면 돼요. 아주 쉽죠? 근데 이것만으로 이 볶음곡식이 완성되지 않아요. 볶음곡식이 이렇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완성이 되는 요리예요. 자, 현미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흑미도 마찬가지예요. 흑미도 이 쌀과 이 물이 거의 양이 같게, 이게 물이 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밥을 해주시면 되고, 현미 찹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 제가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죠. 두 번째 방법은 이 첫 번째 방법보다 물의 양을 훨씬 더 많이 잡는 거예요. 자, 얼마나 잡을까? 쌀 위로 이 물이 한 0.5cm 정도 올라오도록.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압력밥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물의 양을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로 할 때는 더 많이 잡으셔야 되는데, 자, 조금 더 물을 부어도 되겠네요. 조금 더 물을 부어서 첫 번째 거보다는 물이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이 정도 물을 부어요. 네, 이 정도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한 0.5cm 정도, 뭐 많게는 1cm 정도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밥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물을 조금 넣는 것과 물을 많이 넣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나중에 제가 직접 실습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물을 조금 넣어서 한 이 밥은 나중에 이렇게 말릴 때 이렇게 서로서로 쌀알이 붙어요. 밥을 하고 나면 많이 붙지는 않지만, 물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많이 붙지는 않지만 나중에 볶을 때 많이 부풀어 오르지는 않아요. 많이 터지지는 않아요, 이 쌀껍질이. 두 번째는 물의 양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볶아서 먹을 때 쌀이 훨씬 더 많이 터지고 아주 부드러워요. 정말 기름에 튀긴 것처럼 그렇게 터지지만, 한 가지 단점은 나중에 쌀을 이렇게 말릴 때 많이 붙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떼기가 좀 까다롭다는 그러한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볶아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을 때는 이 방법이 아주 수월하고, 시리얼로 드실 때, 두유에 타서 시리얼로 드실 때는 물의 양을 약간 많이 잡아서 하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밥을 하실 때 다 따로따로 하세요. 흑미를 넣어서 밥을 하면 이 색깔이 아주 거무스름하게 변하기도 하고요. 저는 현미 찹쌀을 따로 구분해서 해요. 왜냐하면 시리얼로 드실 거는 현미 찹쌀로만 이용하면 훨씬 더 찹쌀이 부드럽죠. 그래서 잘 터지기 때문에 시리얼로 드실 때는 이 현미 찹쌀을 주로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밥을 지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밥 지은 것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자,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밥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아주 물이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슬고슬하게 보여요. 거의 물기가 없죠? 아주 고슬고슬하게 보이는 이 밥을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5분 이상을 불에 올려뒀더니만 약간 누룽지가 생겼는데 상관없어요, 이것도. 자, 이 밥을 어떻게 하냐면, 선풍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밥을 채반에다가 넣고 선풍기 바람을 한 30분 정도 쐬어주세요. 그래서 이 밥에 있는 서로서로 달라붙는 이 찰기들 있죠. 이 찰기들을 물기를 대강 말려서 채반에 널어서 햇빛에 말리면 되는데, 이현맘처럼 건조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간편하게 이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건조기에다가 먼저 이렇게 좀 펴서 말리세요. 건조기에다 펴서 말릴 때 2시간 정도 마르면, 지금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찐득찐득해서 서로 달라붙어요. 2시간 정도 말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고슬고슬하고 딱딱하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이것을 비벼서 뜯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을 왜 뜯어야 되냐 하면, 이 채로 그냥 마르면 잘 마르지도 않아요. 서로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마르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다 말랐을 때 이 상태로 쌀을 볶잖아요. 그러면 터지질 않아요. 쌀은 이렇게 나달씩 하나씩 됐을 때 가장 잘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또 중간에 한번 해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말리는 게 끝이 아니고요. 한번 중간에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거나 그 과정이 번거롭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는 마시고, 이현맘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뭘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부처럼 저는 똑같은 그냥 주부예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현맘은 건조기 덕을 아주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것을 2시간 동안 건조기에 말린 다음에 서로 붙은 쌀알을 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대강 폈고요. 저는 이것은 현미밥이에요. 근데 만약에 현미 찹쌀을 이렇게 물을 많이 붓고 밥을 했다 하면 아마 굉장히 이렇게 넣을 때 찐득찐득해서 찰기가 많죠. 찹쌀은 아마 서로 많이 달라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현미를 이렇게 해서 2개로 나눠서 담으면 더 좋아요. 근데 이현맘은 방송 관계상 그냥 하나로 담았는데, 약간 밑에 바닥에 여유가 있게 좀 이렇게 담아서
건조기에다가 한번 말려주세요. 자, 제가 이 건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건조기 광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사라고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 쌀을 그냥 자연 건조 방식으로 할 거라면 처음에 선풍기에 30분 말리고 바깥에 햇빛에서 말리고 밤에는 가지고 들어와서 따뜻한 보일러 방바닥에다 말려요. 이렇게 말리는데 이틀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말리는 시간이 길면은 이 쌀이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건조기로 말릴 경우에 이 상태로 2시간 말리고 손으로 떼어주고 또 다시 말리는데 3시간을 더 말려주세요. 그래서 건조기로 말릴 때 총 5시간이면 아주 충분하게 잘 말라요. 그래서 이 엄마미 지금 말린 지 딱 2시간이 되는, 이것을 이쪽으로 좀 치울까요? 딱 2시간이 되는 현미 찹쌀, 찰밥이죠. 현미 찰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딱 2시간 말렸는데 찰밥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다 떼어줘야 돼요. 지금 떼어주지 않고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떼어준다 하면 굉장히 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뗄 때가 가장 좋고, 자, 이것은 그냥 같은 방법으로 밥을 해서 그냥 이렇게 널어서 말린 거고요. 이 밑에는 이 서로서로 붙은 쌀알을 조금 더 쉽게 뗄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밥을 한 다음에 물에 씻어요. 밥을 해서 얼른 물에 씻어요.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물에 씻은 다음에 채반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물기를 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려요. 그러면 그냥 상태보다 찰기가 적고 훨씬 더 잘 부스러지는, 서로 잘 떼어지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쌀을 한번 씻어서 얼른 건져서 이렇게 건조기에다 말려요. 그냥 해도 상관이 없어요. 2시간 정도 뒤에 하면 손으로 적당히 이렇게 서로 나달이 이렇게 쌀알이 떼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슬고슬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떼어낼까? 이 쌀알을 떼어내는 과정이 보통 볶음국식 하시는 분들 보면 가장 까다롭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저만의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노하우가 생겼어요. 자, 이것을 이쪽으로 좀 해놓을까요? 자, 제가 좀 크지만 좀 예쁘지는 않지만 좀 이 도구들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쌀을, 자, 먼저 우리 더 많이 붙어 있는, 이렇게 막 뭉쳐 있는 이 쌀을 여기다 한번 부어 볼까요? 자, 여기다 한번 부어서 이제 쌀을 아주 나달로 떼는 작업이에요. 처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세요. 손으로 만지면 아주 크게 뭉쳐있던 것들이 나달로 흩어지죠. 자, 이 상태로 손으로 한번 문질러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하나씩 떨어질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직 약간 덜 마른 것들도 있어요. 덜 마른 것들은 약간 더 말린 다음에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찐득찐득하니까 잘 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고슬고슬할 때까지 요건 더 말려주세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대강 떼어 손으로 한번 비벼주세요. 자, 이렇게 비빈 다음에, 만약에 이 엄마는 손에 굳은 살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걸 해도 무리가 없는데, 만약에 아주 고운 손을 가졌다면 이 과정이 좀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의 그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대충 이렇게 손으로 해준 다음에, 자, 아주 굵은 채예요. 굵은 채에 쌀 하나가 빠져나갈 채예요. 이런 채에다가 이걸 넣으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쳐요. 자, 이제 큰 데로 옮길까요? 자, 이렇게 한번 쳐요. 그러면 쌀 하나씩 떨어진 거 밑으로 다 빠지죠? 남아있는 쌀은 또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자,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쌀을 밑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아주 조금 남아요. 웬만큼은 다 밑으로 빠지고, 아주 조금 남는 것은, 자, 제가 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방망이로 이 방망이로 밀대로 요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서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방법이 싫다,
이 방법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한 가지 방법. 보자기에다가 이 마른 쌀을 넣어요. 아니면 이 보자기 대신에 이런 비닐에다가 마른 쌀을 넣어요. 이건 사실 요리라고 하기보다는 참 희한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보기에 참 낯설은 그러한 한 가지 방법의 음식일 텐데, 자, 이런 보자기나 비닐 봉지에 넣고 한번 이렇게 밀대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붙어 있던 쌀들이 서로 잘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이 과정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좀 할까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미리 이 과정을 거쳐서 떼어놓은, 자, 이거는 현미예요. 자, 보이시죠?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쪄서 말린 현미예요. 아주 잘 떨어졌죠? 자, 현미. 따로따로 저는 밥을 해서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현미 찹쌀. 이거는 흑미, 이거는 콩인데요. 아무래도 콩은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해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제가 이렇게 두 번의 시간에 나눠서 우리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말린 쌀을 이런 지퍼백이나 아니면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신다면 그냥 쌀보다 아주 오랫동안 몇 년이고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 딱 밀봉해서 드실 때에 조금씩 꺼내서 볶아서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현미와 이 현미 찹쌀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팬을 아주 뜨겁게 먼저 달구세요. 팬이 예열이 잘 돼야 돼요. 자, 예열이 잘 된 팬을 가지고, 자, 이 팬에다가 많이 하면 안 돼요. 이 쌀을 한 주먹, 저는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한 주먹 조금 안 되게. 국자로 따지자면 한 반 국자에서 작은 국자 하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많은 양을 하면 잘 튀겨지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저는 현미쌀이에요. 자, 현미쌀을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볶아질까? 자, 아직 이 팬이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팬이 충분하게 가열되면 이제 조짐이 보여요. 쌀들이 꿈틀꿈틀해요. 자, 이 쌀들이 꿈틀꿈틀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보세요. 꽃처럼 활짝 피어나요. 쌀이 터지는 거죠. 쌀의 껍질이. 그러면서 보세요. 하얗게 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볶음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쌀이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 불을 약간 낮춰주시고요.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세요. 자, 쌀알이 터진 거 보이나요? 네, 쌀알이 지금 잘 터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센 불로 하셨다가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불을 줄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미쌀 완성이 됐어요. 이제 현미 찹쌀을 한번 볶아볼까요? 현미와 현미 찹쌀의 차이가 뭘까 한번 직접 보세요. 현미 찹쌀은 현미보다 훨씬 크게 터져요. 더 팡 터져서 더 부드럽고 아삭아삭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유에 이렇게 넣어서 말아서 먹는 시리얼로 드시기에는 현미 찹쌀이 아주 좋아요. 자, 터지기 시작하죠? 불이 좀 세군요. 불을 좀 낮추고. 자, 현미보다는 현미 찹쌀이 훨씬 더 많이 터지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미 찹쌀을 볶고 있어요. 이렇게 기름 없이 볶으면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하겠죠? 이것을 한과할 때는 이것을 튀겨요, 기름에. 근데 튀기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마른 팬에 기름 없이 볶아도 아주 맛있는 고소한 마른 곡식이 되죠. 자, 마른 곡식, 볶은 곡식. 이엄맘이 지은 제목은 한국식 시리얼. 자, 터지기 시작합니다. 꿈틀꿈틀 거려요. 이제 꽃처럼 피어나요. 자, 현미보다는 현미 찹쌀이 훨씬 더 잘 부풀어 올라요.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흑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흑미를 보시면 정말 예쁘다 하실 거예요. 흑미가 터지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불이 세면 탈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갈색으로 나는 건 정상이에요. 자, 이제 흑미를 한번 볶아 보도록 할게요. 흑미가 여기 보니까 약간 붙은 게 있네요. 이걸 좀 떼어주세요. 자, 흑미가 터져요. 보세요. 하얗게 보이죠? 와, 꿈틀꿈틀하면서 하얀 흑미가 보여요. 흑미도 현미보다는 껍질이 얇기 때문에 아주 많이 부풀어 올라요. 아주 그냥 등이 쫙 갈라지면서 터져요. 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흑미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한눈 파는 사이에 이게 다 타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정신을 집중하셔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흑미 이렇게 지금 볶고 있어요. 자, 흑미는 보통 저는 현미랑 같이 섞어서 집어 먹으니까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흑미를? 그래서 세 가지를 따로따로 밥을 하시고요. 자, 흑미 터지는 거 잘 관찰해 보세요. 꿈틀꿈틀해요. 자, 꿈틀꿈틀하면서 몇 개가 터지기 시작하면 불을 낮춰주세요. 자, 따닥따닥 소리가 나죠? 불을 낮춘 다음에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금식 후에 보식으로 드시기도 아주 좋은 요리가 되고, 시리얼로도 아주 훌륭하고, 건강에도 치료식으로도 아주 유익한 볶음국식이 완성이 돼요. 자,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엄마는 한 번 할 때 보통 3컵씩 해요. 쌀을 3컵씩 해서 이 볶음국식을 해서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넣어두고 딱 밀봉해요. 그래서 이엄맘이 다 완성된 볶음국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엄맘은 이렇게 볶음국식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죠. 자, 이것은 흑미가 아니구나. 검정콩.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현미 찹쌀. 아주 잘 터졌어요. 동글동글하게 아주 껍질이 갈라지면서 속살이 드러나 보이는데요. 자, 이것으로 시리얼을 만들어 먹을 거고요. 이것은 자, 현미하고 현미 찹쌀, 그 다음에 흑미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한 줌씩 그냥 후식으로 먹어요. 그리고 뭐 그냥 배가 고프다 할 때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되고, 자, 이것을 어떻게 시리얼로 드실 것인가. 자, 이 엄맘이 자, 또 뭔가를 주섬주섬 한번 꺼내 볼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시리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현미 찹쌀 볶음국식을 좀 하고요. 이 시리얼을 드실 때 제가 한 가지 또 힌트를 드리자면, 집에서 만든 두유예요. 100% 집에서 농사지은 국산 콩으로 만든 두유고, 여기다가 소금 약간, 꿀 약간 섞었어요. 그리고 자,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견과류를 섞으세요. 해바라기씨나 호박씨도 괜찮아요. 견과씨를 좀 넣고요. 그 다음에 건과일도 좀 넣으세요. 자, 건포도를 준비했어요. 건포도를 좀 넣으시고, 이거는 눈에 좋은 블루베리, 항산화제가 아주 많죠. 안토시아닌 색소가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블루베리도 좀 넣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두유를 부어서, 자, 이렇게 해서 시리얼로 드시면 정말 맛있는, 마트에서 굳이 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주 믿을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자, 시리얼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식사할 때, 저녁 식사를 이렇게 시리얼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익한 요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시리얼을, 자, 몸에 좋은 시리얼을 직접 집에서 드실 수 있고요. 자, 이 볶음국식을 할 때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현미를 사용하셔야 돼요. 백미를 볶음국식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몸에 주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콩과 잡곡, 그리고 이것을 응용해서 또 다른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을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